1883년 3월 어느 날 파란 눈에 눈을 감고 머리 색깔이 노란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부인이 인천 진물포 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코리아라고 부르는 미국 땅에서 15년이란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기록을 15 years among the top note라는 상투를 쓴 사람들과 같이 한 15년이라는 언더우드의 부인의 조선 교문록은 현 세대가 우리 역사책에서도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당시 서울 시내에 들어왔을 때 느낀 그의 글은 참 보기에도 흥미롭다. 성문을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붕을 지프로 덮거나 기와로 이은 나지막하고 흙집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좁고 지저분한 거리가 나타났던 것이다. 듣기에는 마치 거대한 버섯단지처럼 보였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모두가 단층이었고 2층 이상 높은 집이 한 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았다. 언더우드 부인은 1851년 미국 뉴욕주 올반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는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대학 시절 장로교 선교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선에 왔는데 그때 나이가 37살이었다. 그녀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당시 서울에서 18원 권력을 갖고 있던 민비의 주치 시의가 되었고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광해원에서 남편이 될 언더우드와 일을 했다. 그녀는 1899년 남편 언더우드와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구 한말 격동기 남편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30년 이상을 선교 겸 의료 활동을 하다가 1921년 서울에서 사망했다. 그녀가 쓴 기록 중 지금도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민비의 시로 있을 때 기록은 명성황후의 사진이 지금까지도 나와 있지 않아서 일부가 궁녀다 또는 아니다, 진짜 명성황후의 사진이다 하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민비의 사진이 없는 지금 우리는 그녀가 쓴 당시 명성황후의 인상을 보고 생전의 명성황후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심장한 얘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당시 명성황후의 모습을 그린 글을 읽어보자. 명성황후의 인상이 지금 설명이다. 왕비의 머리는 조선의 여인들에게서 보이는 모든 귀부인들의 모습과 같이 가르마를 타고 쪽을 쪘다. 그리고 조그마한 장식을 정수리 얹고서 가느다랗게 고 새까만 띠로 단단히 졸라매고 있었다. 머리 뒤쪽 쪽진 머리에는 산호와 진주 등 보석들을 박은 가느다랗고 섬세한 금빛 머리핀이 한두 개 꽂혀 있었다. 왕비는 조선의 여인들이 대개 그렇듯이 진주나 호박단 주가 달린 노란 비단 저고리에 조끼 위에 길게 늘어뜨린 파란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다. 왕비께서는 항상 비단 옷이었고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아하였다. 그러나 중전 마마께서는 평소 이런 장신구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았고 물론 조선 여인들에게서 보아왔듯이 중전 마마께서도 목걸이나 팔찌, 브로치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언더우드 부인이 생각으로는 왕비라면 많은 가락지라도 가끔은 차고 나왔을 것 같았지만 미국 여인들이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중전 마마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 다만 마마께서는 서양 여인들이나 차고 다니던 멋진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것은 보았다. 또 한 가지 돋보이는 것은 조선 여인들이 차고 다니는 기다란 비단술로 옆구리에서 금빛 장식이 눈에 돋보였다. 옷 생각에서 봐도 중전마마는 취향이 소박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아 서양 여인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달라 보였지만은 굉장히 우아해 보였던 것이다. 남편이 될 언더우드와 결혼하는 날이었다. 새벽같이 궁궐에서 왔다면서 방울소리와 함께 조랑말에 잔뜩 명성황후가 보낸 선물을 싣고 도착을 했다. 자그마치 100만냥어치의 선물을 보냈던 것이다. 100만냥이라면 그때에는 2500냥에서 3000냥이 1달러쯤 되었으니까
왕비로서는 마음을 쓴 것은 사실이었다. 왕이나 왕비께서는 우리 혼례에 나인 너댓 사람까지 보냈던 것이다. 결혼식에는 당시 군대에서는 한규설 장군이 대표로 왔고, 내각에서는 왕비가 아주 신임을 하는 민정환 국내부 대신이 참석을 해주었다. 다음은 구한말 조선의 모습이 된 동영상이다.